어둡게 불이 켜진 서울 도심의 한 골목을 걷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노을이 지면서 낡은 건물들과 황비인 순잠들 위로 긴 그림자를 그리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70대 초반의 노년의 여인이 전단도 앞에 서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며 결혼 반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반지가 마지막 햇살에 바다 반짝였습니다. 53년간의 추억, 살아, 그리고 한신 단 한 주 동안 심려금을 사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우리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아야 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반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그 반지가 돌아가신 남편 로버트의 마지막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1969년에 낳는 두 사람은 6개월 후 결혼했고 로버트는 45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모든 것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인플레이션, 그리고 망가진 사회 시스템이 그들의 저축을 모두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가렛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딴 제가 본 연약한 모습으로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30년간 가렘 이들을 돌보며 산모실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을 헌신하며 남을 도왔던 그녀가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신조차 없이 홀로 서 있다는 아이러니는 일은 제 마음에 깊은 여울을 남겼습니다. 그 골목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마치 한 폭의 테피스트리처럼 펼쳐졌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서 꺼낸 한 장의 사진, 결혼식 날의 자신과 로버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제복을 입고 베트남에서 막 돌아온 듯 보였고 두 사람은 함께 힘들게 일하며 한 푼 한 푼 아껴 미래를 꿈꿨습니다. 작은지, 자원이 있는지, 어쩌는 아이 둘까지.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면 가능하다고 하시던 그 꿈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로버트는 허리가 아파도 하루도 빠짐없이 공장에서 일했고 마가렛은 간호사로서의 교대 근무와 두 자녀, 에밀리와 제임스를 키우는 일에 병행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에 진학시켰고 결혼식을 올리며 손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식 꿈을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19년, 로버트에게서 암 진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업 화학물질에 노출된 수십 년의 대가로 나타난 사기 폐암이었습니다. 보험은 일부 만에 커버했지만 뇌에 그렇듯 빠지지 않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실험적 치료와 특수약제,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더 말의 시간에 선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몇 달 만에 그들의 저축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로버트가 세상을 따란 지투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마치 잔인한 무지의 농담처럼 세상이 멈추고 마가렛의 슬픔은 더욱 견딜 수 없게 커졌습니다. 로버트를 위한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고 단지 가서면의 사람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소박한 묘지 예배말을 울렸습니다. 자녀들은 여행 제한 때문에 날아올 수 없었고 그녀는 노트북 화면 너머로 손주들이 왜 할머니를 알아주지 못하는지, 왜 할아버지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지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적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안정적이라 여겼던 마가렛의 연금은 이제 치솟는 스마일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00달러였던 기본 식료품 비용은 거의 200달러에 육박했고 공과금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약값,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을 시승시키는 현실 말입니다. 그녀는 작은 공직에 떨리는 글씨로 월별 계산을 정리해 두었는데 한 건 한 푼 꼼꼼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작은 삭스마저도 모두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완납한 작은 집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재산세 부담이 되었고 사내 고장 수표는 공과금과 기본 생활비조차 겨우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팔고 로버트의 공구와 가구를 차례로 처분했으며 나는 마지막 보물인 결혼 반지마저 팔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 아프게 본 순간은 마가렛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최소 15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번 훑어보기도 했고 대부분은 머리를 숙이고 핸드폰에 파묻다 가짜의 디지털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어팟을 끼고 70마일을 시트를 듣고 있을 법한 한 10대가 지나갔고 비싼 전잠을 차려입은 한 사업가는 일부러 저희 시선에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길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혹은 고지만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두려워하는 현실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두 세계의 인스타그램의 7갈라짜리 라떼를 자랑하는 세계와 무린들의 약과 음식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세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을 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75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 톰은 연금이 부족해 식료품점에서 봉사자로 일하고 있고 82세의 과부 사라, 가녀, 는 하루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재래 사례가 아니다. 우리 사내 전체의 거대한 시들에 보여지는 증상들입니다. 제가 마가렛에게 도움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나는 자손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존엄을 원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감칼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며 규칙을 지켰음에도 준엄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할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삶의 모든 노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의 의료위기, 경제적 침체, 혹은 작은 주론에 의해 마가렛의 신발에 신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례가 아닙니다. 또한 마가렛은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다. 외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각자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받지만 모두가 같은 경쟁 속에 갇혀 있어요. 한때 동네 공동체가 있던 곳은 이제 단기 임대와 빈 투자 물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저는 사회복지사, 점지학자, 의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계는 겨우스러웠습니다. 미국 내 5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10년 투라에 시달리고 있고 55세 이상의 미국인의 거의 절반은 노후 저축이 전혀 없으며 한경선의 고장수당은 월 1,540달러에 불과합니다. 어떤 대도시에서 그것으로 수라묵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마가렛과 이야기한 후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제 네트워크에 연락해 놓인 지원에 힘쓰는 친구들을 불러 그녀가 몰랐던 여러 자원식품 지원 프로그램, 공과금 지원, 그리고 로버트의 의료비를 커버하기 위해 길은 고리대금업 대출과 나서 사회관계 지원부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시스템은 그야말로 복잡하고 관료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1995년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웹사이트들을 쓸 시간 동안 해니고 정부 지원의 전화를 기다리며 수많은 연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마가렛과 함께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청서에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지정거래 내역을 증빙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 산자 가득 소중히 보관해온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어떤 것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어떤 것은 너무 많이 난젖어 닳아 있었습니다. 간 영수증은 재충전할 수 없는 였다. 재정 통지에 스탬프가 찍힌 공급은 청구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대신 값싼 가공식품을 산 내역을 보여주며 한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사과했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시간을 떼앗아 미안하다는, 더 잘 계획하지 못했다는 사과였습니다.
항생 파인을 돌보며 살았던 이 여성이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빈곤을 개인적의 실패로 느끼게 만듭니다. 사회적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열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 사람들은 여전히 손을 내밉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단순히 컴조림이나 건조식품뿐만 아니라 신선한 채소, 고급 단백질,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음식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험 요리사는 마라레의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에 2번 집으로 직접 요리한 식사를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리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도 할머니가 홀로 죽은 것을 겪었고 마라레를 굽는 것이 그녀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은 마라레의 마란 손재 2g에 조직해 잔디깎기, 울타리 다듬기, 꽃 심기를 번갈아 가며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업 후 함께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에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한 10대 학생은 이전에는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별로 나누지 않았지만 마라레를 만나고 나서 매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묘계살은 마라레의 재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단단한 예살의 세연법을 가르쳐주고 생활의 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엄을 지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술시간 동안 그녀의 충부술을 검토하며 채권자와 협상하고 숨겨진 수수료와 요금을 찾아내어 제고했습니다. 한 무료검열 자문 변호사는 그녀의 부채 재고 조화를 도왔고 한 시군업자는 세지 않는 지분을 무료로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졌다. 그리고 절실히 다시 구축해야 할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마가렛은 그의 결혼 반지를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한 개의 소중한 보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존마, 심화, 그리고 인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국내의 다른 노인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시작하며 자신의 고난을 다른 이들을 위한 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되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수로를 돌보고 모멸의 이웃을 챙기며 지도사들에게 더 나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진정한 척도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다.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방송계에서 수년간 일하며 많은 감동과 분노, 영광을 받은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렛의 이야기, 전당포 앞에서 그녀가 겪은 그 순간,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조용한 조난은 제 마음에 깊게 남아 변화의 축내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노인 복지와 재정 안전을 위한 재단에 승리됐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비영리 단체가 아니다. 미국에서 노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재정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최신 기술과 현대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학교와 지휘의 학생들이 지역 노인들에게 정기건강 점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보험의 손길을 절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의무 및 정책 변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제학자, 보건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의료 청구 관행 개혁, 연령 차별 철대, 사회 고정 강화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 이 위기를 만든 체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조 마가렛 같은 노인들의 인터뷰하며 그들의 경험, 고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에 관한 구술 역사를 만들어 공기의 이름과 얼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들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며 변화의 싸움에 필요한 증거이자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탈적 대출의 관행에 맞서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동네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본적인 필요, 식료품 쇼핑, 마당 관리, 주택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가레의 이야기는 돛고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미국 노인들이 비슷한 선택의 지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주반 각자에 앉아 감당할 수 없는 충고소를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는 트롯들을 품으며 또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 이야기를 공유할 때마다 그 말의 사람들이 부흥의 손길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품의 메시지를 받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동네에서 변화를 만들 방법을 묻습니다. 마가렛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용기가 품천과 연대의 물결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 노인들, 즉 부모님, 조부모, 이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닌 지혜, 그들이 살아온 인생, 우리 사회의 지어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 추억을 팔아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인 비극이 아니다. 국가적 수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사회여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나이가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우리가 노후에 살아갈 사회입니다. 존엄이 사치가 아니고 10억을 팔 필요가 없으며 공동체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가렛의 결혼 반지는 단순한 상심과 아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의 선심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반지를 거의 팔아야만 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모인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누군가 마가렛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노련 친척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국내의 노인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마다 우리는 더 큰 무언가의 예부가 됩니다. 우리는 해결책의 예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스크롤하며 잊어버릴 것인가요? 아니면 변화를 위한 한 부분이 될 것인가요? 마가렛은 단지 한 여인이 아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에 어떻게 발현하는지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대별합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그 거리는 이미 어둠에 잠겼지만 인간의 연민, 공동체, 희망의 빛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고 서로 도우며 노인들을 위한 조론과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레의 말, 나는 자손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주럼을 오래오래 기억합시다. 아무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세상이 아니도록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것은 이병헌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장을 쓰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